강선우 간사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서울 강서갑 강선우입니다. 강준구 원장님. 강준구 원장님. 예, 얘기하세요. 강준구 원장님. 예, 네. 강준구 원장을 둘러싼 여러 의혹이 있는데 오늘 기회로 털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윤석열, 김건희 부부와 밀접한 특수관계를 맺고 있다는 거죠.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김건희 여사의 첫 해외 순방 당시입니다. 고가 목걸이가 화제가 됐었죠. 당시 재산신고에서 빠져 있어서 논란이 되자 지인에게 빌린 것이라 해명했습니다. 이때 그 지인이 원장님의 배우자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입니까? 전혀 아닙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 띄워주세요. 자제분께서 윤석열 대통령 후보 캠프에서 일했고 현재는 대통령실 공직기강 비서실에서 자생한방병원 사위인 이원모 비서관과 함께 근무 중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아닙니다. 아닙니까? 예, 대선 캠프에서 일한 적이 강이라는 있습니까? 예, 그 대선 캠프에는 누구 소개로 갔습니까? 강이라는 애는 지금 그 우리 딸은 공직기관 비서관실에 있는 게 아니고 민정 비서관실에 있고 이원모 공직비서관하고는 일한 적이 없어요. 대선 캠프에는 누구 소개로 갔습니까? 그건 학교 추천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 추천이요? 예. 한승환 교수는 윤석열 대통령 초등학교 동창이죠. 중마고우로 알려져 있고 윤석열 대통령 병역 면제 이유가 됐던 부동시 진단서, 그 다음에 공무원 임용 당시 재임용 때는 또 아니라고 또 그런 진단서를 받았었죠. 그 진단서 발행한 안과 의사로 대통령 주치 하마평에도 올랐습니다. 한승환 교수와는 어떤 사이입니까? 선배 후배 사이입니다. 이처럼 강준구 원장의 여러 사적인 인연이 대통령실과 무척 가깝다는 점부터 짚으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일 복지부 국감에서 본 의원은 처벽 건보 적용 시범 사업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당시 정부가 사실상 자생한방병원 측의 요청이었죠. 왜냐하면 한방병원협회 측의 요청이라 했지만 여기 14년째 회장이 신준식 회장이죠. 에 따라 추가 인정한 한약재 하르파고 피톤군 청구한 것의 99.6%가 결국 자생한방병원이었죠. 문제는 자동차 보험 약침 급여화 역시 자생 맞춤형이라는 그런 지적이 나온다는 겁니다. 국토부의 고시는 객관적으로 입증된 무균, 멸균 약침액을 사용한 경우 인정하고 특정 기술의 채택이나 인증 여부에 한정하는 것은 아닙니다라는 행정 해석을 내놨어요. 한의사협회 역시 안정성 가이드라인 제정 요청했지만 심평원은 어떻게 했냐면은 6곳의 인증 원외 탕전실에서 만든 약침을 수가로 인정을 하게 되죠.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문제는 여기서 또 자생이 나와요. 일선 의료기관에서 어느 원외 탕전실을 가장 많이 등록했을까? 아까 전진숙 의원 질의에서도 나왔었는데요. 자생만 47%, 즉 절반 가까이 차지를 하죠. 그러니까 이게 자생 원외 탕정실을 등록해서 약침을 청구하겠다고 한 의료기관이 거의 절반이 된다는 거예요. 약침의 안정성은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안정성이라는 양고기를 걸어놓고 자생한방병원 몰아주기라는 개고기를 팔아서는 안 되겠죠.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십시오. 자생 원외 탕전실에서 제작한 약침 신바로 3에 어떤 약재에 쓰는지 아십니까? 전 잘 모릅니다. 바로 첩약 사업에서 자생이 99.6%나 청구했던 하르파고 피툰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이게 계속 다 나오는 거죠. 지난 5월 14일 관련 협회들이 모인 자리에서 신준식 이사장의 첫째 사위 이진우 자생한방병원 원장이 한방병원 대표로 참석을 합니다. 그리고 원외 탕정실에서 만든 약침만 인정하자는 그런 결정이 이루어지죠. 꼭 이렇게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곳곳마다 자생한방병원 관련자들이 다 껴있어요. 그렇죠? 첩약 사업에 이어서 약침 급여화까지 한방병원 협회 외관을 한, 그러니까 한방병원 협회 가면을 딱 둘러쓰고 자생한방병원이 일명 하르파고 피툰군을 밀어넣은 셈입니다. 이렇게 쭉 살펴보면은 이게 자생한방병원 또 대통령실 이렇게 서로 다 얽혀가지고 지금 거의 뭐 무슨 경제 공동체로 보일 그런 지경입니다. 그런데 이런 오해를, 이게 만약에 오해라면
이런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이 강조하는 안정성 그리고 국민들께서 의심하고 있는 형평성 모두 만족시키는 가이드라인을 심평원이 제정을 해야 됩니다. 원장님, 심평원에서 가이드라인 제정할 계획이 있습니까? 필요하다면 제정은 하겠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그는 현실 사실하고 많이 다릅니다. 제가 좀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원장님, 필요하다면 제정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지금은 인정을 안 하는 그러니까 인정을 받지 않은 탕전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게 좀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니까 그거에 따라서 다시 한번 기준을 검토할 필요는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1주기, 2주기 원외 탕전실이 간 거는 제가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2018년도부터 약침에 관련된 거는 주사 맞고 난 다음에 부작용이 많이 생기고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복지부에서 2018년 제가 질의를 9월부터 좀 다시 드릴게요. 예. 그러면 지금 원장님께서는 현재 가이드라인 제정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는 제가 볼 때는 거의 다 원래 탕전실이 인정받은 데에서 사용을 하고 있고 몇 프로가 한 4% 정도가 안 쓰고 있다는데 그 사람들이 다 쓰면 굳이 할 필요 있나 이렇게 저는 생각하는데 그럼 심평원 입장에서는 현재로서는 가이드라인을 제정할 필요성이 없다라는 게 심평원 입장이세요? 예, 제가 직접 만들지는 않기 때문에 그거는 국토부에서 가이드라인을 만들기 때문에 거기 의견을 제출할 수는 있겠죠. 그럼 필요성이 없다라는 그런 의견을 제출하실 계획입니까? 문제가 아직까지 있는 걸 못 봤기 때문에 문제가 있으면 하겠습니다. 아니요, 제 질문은 그게 아니었어요. 필요성에 대해서 여쭤봤고요. 그리고 원장님의 답변은 필요성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국토부에 필요성이 없다라고 가이드라인 제정의 필요성이 없다라고 제출을 하실 계획이세요? 제가 그걸 더 파악을 해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방금 전에 필요성이 없다라고 답변하신 거는 그러면 틀린 답변이었어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그 필요성에 대한 걸 제가 검토를 안 해봤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단언적으로 얘기를 못 하겠는데 국토부하고 생각이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국토부하고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제 생각은 지금은 없습니다. 예. 지금은 원외 탕전 인정 기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하면 되는 건데 다시 또 이거를 갖다가 또 지금 22년 9월부터 25년 8월까지 지금 인정을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검토가 돼야 되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주목해주세요. 구독자분들을 위해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뉴스만 잘 챙겨보셔도 돈을 벌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저희 채널을 보시면 다양한 경제 이슈들을 보셨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를 저는 되물어보고 싶습니다. 제가 지난해부터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정치권, 글로벌 이슈 맞물려서 폭등하는 이슈를 관심 가지셔야 된다. 투자,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썸네일 뉴스를 많이 보셨을 텐데요. 뉴스를 보셨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한다고 했는지 기억나세요? 이슈를 투자 수단으로 어떻게 이용할 건지, 어떤 주식이 좋을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자연스럽게 몰리는지 생각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 이유가 뭐냐면 부자들이 이슈를 봤을 때는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국내, 국외 이슈를 관심 있게 챙겨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는데요.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저한테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자신있게 추천드렸습니다. 이번에도 2,000분 이상 알아가셨는데 한 달 동안 어떻게 됐을까요? 네, 말씀드린 대로 특정 시기 폭발적으로 오르면서 2배 가까이 큰 수익이 나와줬습니다. 구독자분들도 보고 계실 텐데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큰 이슈가 될 국내, 국외 이슈, 특히나 글로벌 이슈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돈이 벌릴지 생각해야 됩니다. 제가 이번에 뭘 보내드린다고요?
지난번과 같은 방식으로 구독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할 급등 종목을 시청자분들에게 종목명과 사고 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식으로 돈 버는 방식을 연습해 보시라는 겁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시는 분은 문자로 구독이라고 보내주시면 무료 추천 종목과 종목 분석 리포트를 공유받으며 우량주, 급등주 종목을 매도, 매수 시점을 정확히 잡아드리겠습니다. 시간은 심야 시간도 가능하며 언제든 문자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종목은 10명의 전문가가 합의한 단 하나의 최종 종목이 나갑니다. 처음 받아보시는 분은 발송드린 종목을 바로 매수하시기보단 어떤 종목인지, 종목의 수익률은 어떤지 일주일 지켜보시고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이벤트는 무료이며 문자 한 번에 작은 변화가 기회로 변해 큰 수익으로 이어질 수 있는 놀라운 과정을 저희가 함께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 없이 010-2560-9514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제 번호 010-2560-9514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실 수 있는 것이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